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 회계학 온라인 교육의 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회계학회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접속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서구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8대 한국회계학회회장 정서구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코로나 사태에 별거 없으신지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모든 대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 걱정에 고민도 많이 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강의를 해보신 주위 교수님들의 조언과 경험을 조금이나마 듣고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 조금씩 이제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급하게 우리 회원님들의 회계학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 시대 회계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회원님들 중 온라인 교육에 먼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만희 교육부회장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시는 이유종 교수님, 선우혜정 교수님, 그리고 유승원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웨비나로 진행되지만 보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오프라인 못지않은 알찬 세미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좋은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불안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이라면 곧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디지털 세상이 어디까지 우리 곁에 와 있는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 생활 업무 방식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많은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많은 다른 분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회계학 분야의 교육 혁신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의 김기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학회 차원에서 이런 그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 것은 아마 한국회계학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의 개략적인 그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대 이우종 교수님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선우혜정 교수님께서 약 20분씩 각각 20분씩 주제 발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졌다가 가천대학교의 김한희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유승원 교수님이야 5분의 토론자를 모셔서 종합 토론을 약 1시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 이우종 교수님께서 온라인 회계학 교육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우종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에서 회계학 가르치고 있는 이우종입니다. 웹비나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예, 지금 다른 분의 화면이 공유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슬라이드 교체되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분야의 완전한 비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육분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비전문가로서
지금 뭐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좌충우돌 했는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 다음에 발표하시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선우예정 교수님께서 제가 좌충우돌을 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시고 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한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형태의 발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달 동안의 수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용어입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조셉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를 설명하시다가 나왔던 혁신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레거시들과 단절하고 파괴를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혁신을 통해서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창조해 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사실 회계학 교육 혹은 뭐 경영학 교육 아니면 교육 전반적으로 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3년 차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 강의에서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이고 또 제가 대면 강의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유대 관계가 상실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교육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과거랑 제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는데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이 글로벌 추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이 딜리버리의 유연성, 그러니까 강의 매체로서의 그런 유연성 때문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그 무크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그 온라인 강의의 통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2019년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5개 무크 제공 업체들의 지금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세라라는 업체가 가장 그 규모가 큰 업체로 되어 있고요. 학생 수가 4,50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이게 이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수강생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설된 강좌만 3,800개, 그리고 정식 학위로 이렇게 수여가 되는 정식 학위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코세라 말고도 이제 여러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의 그 통계량을 합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무크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대학교의 수도 9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개설된 강좌 수는 13,500개 정도가 되고 있고, 전체 공식 학위가 50개 정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 과목을 끝낼 때마다 부여되는 이 수료증 혹은 뭐 자격증 같은 게 뭐 800개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무크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수요 혹은 뭐 공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해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2년 정도만 해도 그렇게 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2019년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 와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무크로 대표되는 이 온라인 강의의 수요가 공급과 수요가 급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딜리버리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부분, 우리가 그 강의의 매체와 관련해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수강생들이 학교에 통학하지 않고 강의실에 앉아있지 않고 본인이 편한 시간에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은 컨텐츠와 매체의 제한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그 강의자가 강의자의 화면을 놓고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학생들이
온라인 자원에 접근을 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비대면 강의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의 풍부한 자원들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용하는 데 좀 용이하고, 또 학생들 간 혹은 뭐 교수와 학생 간의 정보 공유가 용이한 것이 장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장점은 사실 최근에 이 뭐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이 공공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금융위에서도 사실 그 전체 기업의 통계량들을 지금 오픈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계학 수업 시간에도 이런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 데이터가 직접 그 수강생들의 화면에 뜨고, 이것들에서 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다운로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지 앞으로 좀만 더 개발이 된다면 아마 이번의 장점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은 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은 시간에 미국에서 하는 수업이 있다면, 시차 때문에 좀 어렵겠군요. 뭐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다면 이 동시에 같은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그쪽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함께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이런 면에서 뭐 지역 간 혹은 뭐 전공 간 이런 다양한 협업 형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또 통학을 하는 그런 대면 강의에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몸이 불편하신다든가 뭐 이런 수강생들은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는 공평한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5번, 6번은 뭐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미리 적응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점과, 또 온라인에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평가나 이렇게 수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랑 또 연계가 돼서 좀 편의성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사실 이 온라인 강의의 뭐 이론과 실제라는 교과서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그 초중고 강의를 온라인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을 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1번 부분인데요. 인터넷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학습 효과의 차이를 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 간에 뭐 네트워크 사정이나 정보 환경, 접속 환경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수업의 내용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이렇게 차이를 학습 내용 이제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강사의 입장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새로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따로 이제 비용이 생기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강의를 해보는 입장에서 사실 학생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강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좀 전인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온라인 강의에서 좀 담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4번은 아무래도 또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있는 반면에 또 과다하게 있는 면이 있어서 좀 학습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들과 관련해서 쟁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학생이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컨텐츠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교육의 형평성 문제와 직결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뭐 지금은 우리가 선택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과연 어떠한 교육 형태가 더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더 유효한가, 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논의를 이미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요. 한겨레 4월 16일 날 사설을 보시면 교육학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학 분야에서의 소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에서
통계적으로는 사실 학습 성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목의 특성과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이 얼마나 고려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학 얘기를 잠깐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크 최대 공급업체인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회계학 강의가 제가 엊그제 검색해 본 바로는 3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현재 대학 차원에서, 그러니까 코세라 같은 이런 상용된 플랫폼이 아니고 대학 차원에서 대학의 서버에서 무료로 회계학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MIT나 미시간 대학이나 UBC 같은 그런 이름 있는 대학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학습자 특성에 관한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혹은 뭐 녹화를 통해서 강의를 해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뒤쪽에서 말씀을 하실 이 선우혜정 교수님의 내용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실시간 강의를 함께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녹화 강의의 최대 장점은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계학 강의가 따라가기 좀 힘든 테크니컬한 면이 있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을 놓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녹화 강의에서는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진도를 설정하고 반복해서 시청하거나 배속 시청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 제가 제너레이션 텍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X세대, Y세대 했던 것처럼 이게 문자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횟수, 그리고 질문의 뭐랄까 깊이, 이런 것과 지금 제가 한 2달 정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이제 특히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니까요. 학생들이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 횟수와 질문의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자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하고, 그런 면에서 학습 진도를 제가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강의실 일렬이라고 적었던 부분은 우리가 보통 회계학 강의가 또 대형 강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100명, 저는 지금 회계 원리 수업을 100명 수강생을 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00명 수강생이 앉아야 되는 강의실이라면 뭐 아무리 계단식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사실 맨 뒷열에 있는 학생이 강사가 판서하는 이 판서 내용을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에서는 강사와 아무래도 뭐 화면을 놓고 앉아 있는 그런 꼴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하게 또 다가가는 면이 있지 않나, 오히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또 조금 더 중요하게는 이 녹화 수업과 실시간 강의를 뭐 한 번씩 병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플립 러닝이라고 불렀던 학생들이 미리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것에 대한 토론을 주로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플립 러닝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아마 다음 세션에서 선우혜정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오디오, 비디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중요하게 이제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 그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마이크 통제, 뭐 카메라 통제,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회계학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뭐 뒤에 조그만 화이트보드를 준비하셔서 판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자칠판 같은 거, 이제 태블릿이나 아니면 뭐 펜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일단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주제나 범주 같은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먼저 확정을 하고 강의 노트 같은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리 제공을 하고 강의 중간중간마다 훨씬 더 자주 반복하고 요약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또 미리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서 내가 수업 시간에 너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좀 준비해라 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조금 더 강의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 슬라이드에서는 세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면 강의에서도 물론 뭐 녹화하고 녹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항상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성을 하고 뭐 필요 없는 말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발성이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 연구실 옆 연구실을 사용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제가 강의할 때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성의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렵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들께도 많이 이렇게 조언을 여쭙고 하는데 저는 지금 중간고사를 한 번 실시를 했었고요.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고 오픈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뭐 중간고사 자체를 아예 과제로 대체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는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켜놓으라고 요구를 하시고 감독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좀 배우려고 그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웹비나를 좀 들었었는데요.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실시간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대형 모니터를 사용하라는 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학생들 표정을 읽으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 모니터를 가급적 많이 놓고 두세 개 모니터를 놓고 사용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소그룹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을 자주 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전용적으로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조금 불필요한 이런 기능들 없어도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사용하게 되면 강의에서 집중하는 데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하는 기능만 사용해라 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학장단에게 그 허락을 받고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부생들 452명이 응답한 학부생들에게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조금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매우 만족한다 60명, 만족한다 171명. 그래서 사실 과반수의 학생들이 대면 강의보다 비대면 강의가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이 또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합치면 뭐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에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한 80% 정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어떤 게 불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집중도가 저하되는 부분 늘 지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아래쪽엔 뭐 서버가 불안정하다라는 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줌의 서버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줌의 서버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 서버에 접속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접속 환경의 문제,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뭐 표본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만족스럽다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만족스럽지 못하다입니다. 근데 보시면 5점, 6점, 7점 정도 주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4점 거의 무차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까지 합하면 약 한 50% 정도 교수님들께서 비대면 수업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항목들까지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평가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컸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일단 슬라이드에서 생략을 했고 학생들과의 연대감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면 강의보다 비대면 강의가 확실히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제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익명 게시판을 또 한번 읽으면서 제가 뭐 모든 표본은 다 못 봤지만 몇 가지 의견을 학생들 의견입니다. 학생들의 익명 게시판에 나왔던 의견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 온라인 강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달 기간 동안에 제가 좌충우돌하면서 진행했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저의 이제 소결 같은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어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 더 갈 것이다 이런 제가 뉴스를 접했었는데 이렇게 격리와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면 사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유대감이나 학생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큰데, 우리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이제 메신저에 처음 접할 때는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대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환경의 변화를 회계학 강의에서 어떻게 수업 진행에서 묘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 장점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된 상태 정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오늘 4월 24일 현재 어떤 것들을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조금 물리적인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내에서 뭐 네트워크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인프라들을 안정화시키고 조금 더 확충해 나가는데 대학 예산들이 조금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2번째면은 이제 학생들은 앞에서 뭐 설문조사나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다 잘 적응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이 소프트웨어나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강사가 이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강사들, 교수님들의 플랫폼 적응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릴 것인가 요것들이 관심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읽었던 그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경북대학교 총장님 기고문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기고문 제목이 교육 현장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라는 제목이고요. 뭐 문제점이 많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있었고 지금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 현장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솔직한 고백과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성은 고립되지 않고 보다 긴밀하게 움직이는 소통, 처음 마주치는 공포로 인해 분별력을 잃지 않을 지혜, 노력, 용기를 함께 동반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전례 없는 굉장한 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회계학회에서 이렇게 웹비나를 마련해 주신 만큼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이게 대응을 한다면 아마 코로나 혹은 뭐
더 크게 올 불확실성의 세계에도 우리 교육 현장이 굳건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